트렌드책이 쏟아지죠. 역사를 찾아보면 흥미로워요. 2008년부터 트렌드책이 단행본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 스타트를 누가 끊었냐면 아시다시피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가 만들어지고 김남도 교수님이 끊었죠. 거기서는 매년 이제 띠에 맞게 10가지의 트렌드 현상들을 제시하는 거를 조선일보에 2008년부터 실었나? 신문에 실다가 이제 단행본으로 처음 나온 건 2009년도. 거기 보면 트렌드 방법론도 나오고 막 흥미로워요. 근거 이론이라고 하는 그 질적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을 써가지고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트렌드 단행본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여기 계신 이제 대표님하고 김남도 교수님하고 그 대한민국 소비지도 소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책으로 2010년도부터 쓰기 시작했죠. 잘 지내시죠? 김 교수님?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한 4-5종이 나오다가 한 10여 종 정도로 쭉 나오다가 지금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2024년도를 치고 트렌드 치면은 대략 교보문고에만 한 40종 정도가, 여기 보면 비즈니스 트렌드, 머니 트렌드뿐만 아니라 부동산 트렌드, 교회 트렌드도 있어요. 엄청난 트렌드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트렌드 코리아가 딱 등장하면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다 트렌드책이 출간 일정을 맞출 정도로 그 책의 출간 시기가 앵커를 찍는 역할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잘 팔렸다 이렇게 회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트렌드 코리아 2009가 나왔을 때는 시장 반응이 별로 높진 않았어요. 2010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게 무려 3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김난도라고 하는 개인 브랜드가 셀럽화 됐죠. 그리고 교수님이 하시는 본업인 트렌드서가 같이 시장을 엄청나게 형성하기 시작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박사님은 언제부터 트렌드 책에 참전하셨나요? 저희는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해서 매년 내기 시작했죠. 지중호마드라는 출판사를 2014년까지 하고 2015년에 다시 징글징글한 전 대표님하고 만나서 했죠. 대한민국 트렌드 2016부터 19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튀어나오시는 바람에 트렌드 모니터 시리즈로 2020, 21, 22, 23, 24 5번째. 이건 제목으로 13년 4년 됐네요. 지겹지 않으세요? 말 잘해야 돼 지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 트렌드 책의 유행은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단행본으로 트렌드 시장이 연간물로 된 시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트렌드 리포트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트너나 이런 전문 기관이 3에서 5년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IT 기술은 빨리 변하니까 몇 가지 기술에 집중하는 리포트가, 전문 리포트가 좀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단행본이 수십 종이 나오는 시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에는 니케이나 유력 경제지에서 주목해야 될 기술이나 주목해야 될 사회 현상 이런 것들에 집중해가지고 연간물로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출판 간격도. 한국에서만 이런 이유가 뭘까요? 그 몇 가지 심리학 실험에서 보면 미래를 알고자 한 욕구는 사실 현실에서의 불안감이나 불확실성이 높은 욕이 기반하거든요. 지금 많이 불안감을 느낄수록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매년 측정하는 퍼블릭 무드라고 있어요. 대중이 경험하는 감정. 이거 보면 불안하다는 감정이 상당히 상단이고, 항상 1, 2등 하는 감정이 근심 걱정이에요.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 이 불확실성이 커질 때 트렌드 책도 많이 나와요. 그게 딱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 9년도에 트렌드 책이나 정보가 단행본이 나왔다고. 2008년도, 9년도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나오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시절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금리 막 장난 아니게 막 출렁이고 어려웠던 시절에 트렌드 책이 단행본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쪽 내외로 막 가다가 코로나 시절 2020년도에 33종이 나왔어요. 또 내년에 금리 막 세계 시장 또 전쟁 나고 그러잖아요. 40종 넘게 나오고 있어요. 외부 시장 변화가 더 커질수록 트렌드 책의 수요는 더 높아지는 거죠. 수십 종이 나오고 있어요. 샤머니즘 같은 거죠. 이런 전망서가 그런 전망을 잘 맞히기는 하나요? 통계를 보면 점을 추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경향성을 추정하는 게 있어요. 구간을 추정하잖아요. 점 추정은 맞냐 또는 틀리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트렌드는 경향성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향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사후에 맞았던 건지 틀린 건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 자체가 반증 가능성이 좀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실제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철퇴를 맞은 게 2013년입니다. 기사 같은 걸 보면 야, 트렌드 전망이라는 게 다 아닌 말고잖아 이거. 2013, 14년도에 약간 주춤했어요. 근데 트렌드 책이 정말로 전망이 맞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틀린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구간을 추정해야 되는 거야, 경향성을. 이게 뜰 거다, 이 아이템이 이렇게 얘기하면 쉽지 않아. 예를 들어서
2012년도 타임지에서 26개의 발명품을 하면서 그중에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 글래스 그거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잊혀졌잖아요, 거의. 전문 기관들이 내년도 전망할 때 이거 주목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2017년도 말에 내년에는 북핵이기 때문에 될 것도 안 될 거다. 이렇게 극단적인 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 2018년도 무슨 일인지 아시죠? 김정은하고 김정은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난리 났습니다. 평화봉사. 그 예측할 수가 없죠. 예측 바깥의 영역이에요. 이게 흥미로운데 예측을 어떻게 하냐면 과거의 데이터를 갖다 써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갖고 그 경향성을 이런 식으로 여기에 회귀한다 그러면 이 현상은 이렇게 가겠네. 기본적으로 선형성이 있을 거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이 선형성이 깨지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생각보다 되게 선형성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거를 일종의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검은 백조가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죠. 블랙스완은 기본적으로 1790년대인가? 검은색의 백조가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발견됐다 그래요. 이 현상을 빗대가지고 아주 극단적으로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 현상들이 등장하게 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심 탈레브라고 하는 투자자이면서 되게 중요한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이 이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동명의 책을 2008년도 금융위기를 예측했거든요, 이분이. 그 이후에 이 책이 엄청나게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면서 팔렸죠. 이분이 예측하는 현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분이 레바논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내무부 장관이었대요. 레바논 전쟁이라고 이제 중동에서 있었던 그 전쟁인데 1975년도에 그때 사람들이 그 전쟁 일주일이면 끝날 거야. 무려 15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예상이라고 하는 게 좀 안 맞네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이 사람은 성장기 큰 거죠.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고 되게 유명한 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심지어 이 펀드가 엄청 잘 되고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펀드 매니저가 노벨상 수상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런 슐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로버트 머튼이라고 하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수학적 모델링을 가지고 했는데 수익률도 뭐 엄청났습니다. 거의 20%, 40%, 막 40% 이렇게 냈으니까 펀드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수익률인데 러시아 채권 정도에 투자하는 건데 이게 파산하지 않을 거다. 우리도 97년도에 IMF 했었잖아요. 그 여파에서 뭉게뭉게 가서 여기도 파산해요.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이 펀드가 거의 수직 낙하합니다. 99% 손실. 블랙스완에서 나심 탈레브가 뭐랑 비교하냐면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는 습관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칠면조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주인이 먹을 걸 가져오면 따랑따랑 하고 먹을 걸 주면 얘는 침을 흘린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1000일 동안 계속 그렇게 예상하잖아요. 내일은 조금 더 양이 늘어나겠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이걸 주겠네. 이러면서 그 성향에서 했는데 1001일째가 언제냐?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칼을 들고 오는 거죠. 밥을 주는 게 오는 게 아니고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파산도 똑같이 떨어졌거든요. 나심 탈레브는 왜 그런 극단적인 현상들이 발생하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이 지배하는 평범의 세상이 아니라 극단이 지배하는 세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죠. 설마 일어나겠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2020년에 코로나를 예측한 책은 단 한 권도 없어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트렌드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됩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트렌드 책은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반영해요. 불안이 높아지면 뭘 찾게 되냐면 권위 있는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 불안감을 낮춰줄 수 있는. 이런 경향은 트렌드 책을 어떻게 소비하게 만드냐면 결론이 뭐야. 그 오른 데 떨어질 때, 그래서 이쪽에 돈을 번데 못 번데 여기 결론만 이제 입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상승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작년만 해도 저 사람들은 평생 하락론자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론만 소비하면 그런 식의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권위에 의존하게 되고. 트렌드 책을 읽을 때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승전입니다. 결론은 바뀔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던 이 기승전이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2020년 코로나를 예측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2020년도에 트렌드 모니터 책을 쓰면서 2019년도까지 분석했었거든요. 2019년도까지 분석해서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발견한 현상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었어요. 그 외로움 현상이 굉장히 지속됐거든요. 이미 혼자서 일상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태도를 가지고 그럼 2020년도 코로나 예측 못했지만 코로나를 대응하게 되겠죠. 한국이 제일 잘 대응했습니다. 그거를 칭찬하는 사람도 많은데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와 관련된 전망서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경마식 보도만 한 거예요.
터무니없는 주장 엄청 많더라고. 다시 미국이 권위를 얻게 될 거고 막 학교는 붕괴될 거고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유명 대학 재결집하게 되겠죠. 부동산은 막 붕괴되게 될 거고 회사는 다 재택될 거고 아니요 그거를 이제 완전 다시 관리하고 있잖아요. 결속하기 위해서 회사는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어 지금은. 근데 그런 식의 데이터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기승전까지 갖고 결론은 외로움을 낳기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게 그럼 코로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혼자 잘 버텼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글로벌하게 아니 저 무슨 일을 했길래 한국은 저렇게 잘하지? 사회적 격리를 했을 때 사람들이 보십시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고 유럽 했을 때 유럽이나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스크 벗고 일부러 불태우고 막 사람들 난리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견뎠죠. 이미 혼자 생활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외로움은 더 가속화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결론만 소비하면 트렌드 책을 보는 의미 별로 없어요. 이 결론에 갈 때까지의 뭐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느냐, 어떤 자료를 이렇게 판단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시면 트렌드 책이 재밌습니다. 얘기는 보면서 내가 해석해야 되는 여지가 맞습니다. 있나요? 맞죠. 결국은 이게 과도한 불안감은 사실 샤머니즘으로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결론만 소비하는 트렌드 책은 의미 없어요. 그거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 결론에서 저 사람이 주장하는 근거는 뭐지? 또는 저 사람이 사용한 데이터는 뭐지? 요걸 확인해 보시는 게 차별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 권에 올해 트렌드 책을 봐야 된다면? 우리 책 보세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저희 이빨 5개 갈아넣고 만들었어요.